Halo, apa kabar? Kita adalah K-Anis. 비나 언니, 휴가 계획 있으세요? 한국은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나라로 짧게 다녀올까 해요. 인도네시아는 어떠세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후보에 있긴 해요. 발리 생각하고 계세요? 발리를 제가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비행으로 많이 가봐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곳보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직접 다녀본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 힐링 여행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 언니만의 인도네시아 힐링 여행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요. 코모도 섬입니다. 찌짝 얘기하실 때 말씀해주신 그 코모도 섬. 맞아요. 3년 전에 휴가로 가족들끼리 갔는데 제가 가본 여행지 중에서 탑 1이에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코모도 섬은 숨바와 섬과 동누사퉁가라 지방의 플로레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1986년에 코모도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코모도가 왕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을 볼 수 있거든요.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 근처에 섬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파라르 섬이라고 사방이 바다인 언덕을 하이킹하는 거예요. 섬 자체가 작고 큰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지상 낙원이겠는데요? 오, 맞아요. 진짜 막 개고생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와, 올라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이면은 등산 코스로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인데요? 등산 초보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이고 하지만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좀 덥더라도 긴 옷을 꼭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에도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숙박시설은 따로 없고 배를 타고 다시 나가서 이제 그 근처의 다른 섬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핑크비치예요. 그 핑크 솔트? 근데 약간 비슷해요. 원래 해변에 있는 모래는 백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반짝반짝 흰색이 빛나잖아요. 이거는 이름처럼 모래 색깔이 핑크색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산호의 퇴화로 모래가 핑크빛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빤따이 메라, 붉은 바다. 앙그루메라 할 때. 맞아요. 핑크비치가 분홍색을 띤 세계 7개 해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 관광객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구나. 가는 길이 생각보다 또 좀 힘들어서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정말 추천합니다. 코모도를 볼 수 있는 섬, 이게 린카 섬이거든요. 가이드랑 관광객분들이랑 같이 해서 40분에서 50분 정도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코모도가 저 숲을에서 막 자고 있는 거. 사람을 공격하진 않아요?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도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가이드분이 안전하게 같이 동행을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떼 목장 이런 것처럼 당근이나 간식을 코모도한테 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투어가 다 끝나고 나서 지정된 곳. 이렇게 또 그런 영업용 친구들이 네, 이제 사진 찍기요. 근데 진짜 그 섬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코모도에 다가가서 뭔가를 주거나 사진을 찍는 거는 매우 위험하긴 하죠. 두 번째는 넷플릭스에서 미싱홈이라는 영화인데 부모를 떠난 자식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할 거다라고 이제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치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영화예요. 웅촌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도시로 간 자식들을 이제 조금 불러들이기 위한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담은 거구나. 맞아요. 되게 추천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순다족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문화랑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양한 문화, 풍습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보는 내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의 배경지가 됐던
토바 호수입니다. 북스마트라에 위치해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도네시아에 있구나. 실제로 보면 진짜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을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진짜 바다 같아요. 호수 가운데 섬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 섬이 크기가 싱가포르 그 크기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국가만한 섬이 맞아요. 호수 안에 있는 그 거예요? 호수 안에 있으니까 호수가 아니라 바다인 거예요. 무슨 석촌호수 이런 거는 될 것도 못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석촌호수는 끝과 끝이 보이죠? 한 20분이면 다 돌지 않을까요? 이제 사모시르 섬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거기 사람도 살고 다양한 숙박시설도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사모시르 섬 안에서 이제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처가 다 호수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하면은 정말 너무 끝내줘요. 그리고 또 거의 절벽쯤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카페들이 있거든요. 아, 또 그런 데서 또 컵라면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컵라면에 김밥에. 그런 거를 먹으면서 이 절경을 바라보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여유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주도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제주도는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경치가 우선이라기보다는 놀이시설이나 상업적인 자본이나 관광 명소, 뭐 랜드마크를 구경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면은 토바호수는 경치를 보고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물론 한국에도 자연이 되게 잘 보존이 된 곳들이 많겠지만 인도네시아의 그 관광지는 상업적인 시설보다는 자연을 오로지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토바호수 추천해드립니다. 아, 일단 영화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영화 보시면은 더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 다음은 우중쿨론 국립공원인데요. 자바섬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모도 섬과 똑같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울창한 열대우리. 해안선도 너무 아름답고 그 주변에 작은 섬들도 많고 바다가 진짜 색깔이 미쳤어요. 너무 맑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수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스노클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서핑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한국 사람들이 혹시나 이곳에 가봤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가본 사람 있어요? 정말 적어요. 이거를 보시는 한국인 분들도 꼭 기억해놨다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그렇게 가보고 맞아요. 싶잖아요. 비행기를 탔으면 외국을 느끼고 싶은데 한 번은 오사카를 갔는데 한국인이 더 많은, 여기는 이태원보다도 더 한국이야. 도톤보리에서 이거 얘 앞에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다 나랑 같은 유니클로 가방을 메고 있고 그 일본 가면 메뉴판도 아예 한국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별로 없는 여행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덜 알려진, 자연이 조금 더 예쁜 그런 관광지를 더 가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주변에 정말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여기 우중쿨룬 국립공원 옆에도 다양한 섬들이 있어서 이 중 하나가 프창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사장에 바다 색깔도 되게 예쁘고 또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섬의 절경이 진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바다 색깔부터 다를 것 같아요. 한국의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 백사장을 가도 바다 밑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관광지는 왠지 바다 속, 산호까지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고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색깔이요. 에메랄드 색깔. 진짜 크리스탈처럼 엄청 투명하고 너무 예쁜 바다여가지고 꼭 프창섬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우중쿨론 국립공원에 혼제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코모도 섬에서 했던 것처럼 하이킹을 하거나 등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폭포도 볼 수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원숭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또 보는 재미가 있대요. 근데 제가 발리에 갔을 때도 그렇고 원숭이를 혹시 숭배하거나 신성시 여기나요? 되게 원숭이를 많이 봤어요. 원숭이를 숭배하는 건 아닌데 인도네시아 자체가 산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원숭이 서식하는 그 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신성시 여겨서 이 친구들을 내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비둘기들처럼 네, 그쵸, 그냥- 지천에 널렸다. 네, 그쵸.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혹시 비나 언니가 추천해줄 만한 한국의 여행지가 있을까요?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많이 알려진 곳보다는 강원도의 동해안 쪽으로 가면은 속초나 양양 이쪽으로 가시면은 예쁜 해변도 볼 수도 있고 맛있는 해산물 음식도 드실 수가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즐기실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전주 여행을 갔는데 한국 전통 한옥마을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곳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옥 호텔에서도 묵었거든요. 전달에 또 교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옛 일본스러운 느낌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전주도 옛 우리나라 한국의 되게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굉장히 잘 보존하고 그거를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그런 북촌이나 서촌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곳보다는 전주에 오시면은 진짜 조용하지만 한복 입고 뭐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도 원래 전라도 음식이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푸짐하게 한상으로 나오는 그런 식당들도 가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퓨전 한식? 예를 들면 갈비 요리라든지 불고기 한상. 제가 봐도 너무 요즘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겠다 싶은 저는 물회를 못 먹거든요, 비린 거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여행 일정 동안 두 번을 너무 갔어요. 맛있어서 너무 한번 맛있어서. 그 식당 알려주세요.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그런 한국만의 문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데를 가시고 저희도 제대로 안 가본 것도 많잖아요, 사실. 청수동 팝업 스토어, 한남동에 예쁜 카페, 디자이너들의 편집샵을 가셔도 좋고 홍대에 갔더니 외국인분들이 90%더라고요. 올리브 영이나 네컷 사진 이런 거 앞에서도 외국인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 인생 네컷 그 포토부스 자체를 K-팝 약간 팝업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찍으면 여기 옆에 같이 세븐틴 맞아. 있고 막 같이 이렇게 하트하고 맛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올리브영 쇼핑도 득템을 하시고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곳도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가시면은 운이 좋으면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다니시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 힐링 여행지 3군데를 또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가 소개한 여행지 이외에 또 인도네시아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힐링 여행지 또는 이색적인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리마카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